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최근 나스닥에서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죠. 호주 농업기업 Australian Oilseed Holdings, 티커로는 COOT인데요. 네, 이 회사가 하루 만에 주가가 350%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의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이 COT라는 회사, 더 나아가서 농업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신호탄 같은 걸까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COT라는 회사의 진짜 모습, 강점과 약점은 뭔지, 또 여러분께서 보셔야 할 기회나 잠재적 위험 요인은 없는지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0월 15일이었죠. COT 주가가 무려 플러스 354.38% 급등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네, 정말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상승률이었죠. 근데 그 직접적인 계기가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건 경제적 적대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요. 그러면서 보복 조치로 식용유를 포함해서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식용유까지요? 네, 심지어 식용유는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다. 굳이 중국에서 살 필요 없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죠. 아주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와, 그 발언 하나가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군요. 그렇죠.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투자자들이 바로 셈법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식용유 시장까지 번지는구나.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을 막거나 줄이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대체 공급처를 찾게 되고 그게 호주 같은 제3국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COT 같은 경우는 그냥 식용유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든다는 점이 부각됐어요. 뭐랄까 친환경 이미지도 있고 하니 대체적으로서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작용했네요. 네, 그런 기대감이 한순간에 몰리면서 주가를 그렇게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COT만 오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오리진 에그리텍, 티커 SED죠? 그리고 아르케디아 바이오사이언스스, RKDA, 이런 다른 농업 관련 바이오 기술주들도 같이 올랐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났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이걸 단순히 COT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본 게 아니라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냥 한 회사의 호재라기보다는 트럼프 발언을 계기로 농업 공급망 전체, 특히 미중 관계 변화가 가져올 파장에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던가 공급망 재편 같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투자자들이 움직였다는 거네요. 네. 물론 직접적인 촉매는 트럼프 발언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미 미중 관계 긴장이나 식량 문제에 대한 시장의 어떤 우려나 기대감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큐업 급등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터져나온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큐업, 이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강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지속 가능성과 품질에 대한 강조예요. 화학물질 안 쓰고 non-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없는 원료로 카놀라유나 해바라교 같은 식용유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게 큐업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요? 네, 바로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냉압착, 콜드 프레싱 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아, 냉압착 방식. 그게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건가요? 네, 많이 다르죠. 보통 식용유를 대량 생산할 때는 고온에서 열을 가하고 화학 용매를 써서 기름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효율은 높지만 그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원재료의 풍미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냉압착은 말 그대로 열을 거의 가하지 않고 압력만으로 기름을 짜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양소 파괴가 적고 원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잘 살아있죠. 아, 그러니까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 소비자들, 특히 건강이나 환경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퀴업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물론 냉압착 방식이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같은 양의 원료에서 뽑아내는 기름의 양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비용도 더 들 수 있겠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프리미엄 품질이라는 가치로 상쇄하려는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강점은 없나요? 자료 보니까 단순히 기름만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보통 깻묵이라고 하죠.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동물 사료용 단백질로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오, 부산물까지 활용하는군요. 이것도 지속 가능성이랑 연결되네요. 그렇죠.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거죠. 이것도 꽤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 채널을 다양화했다는 점입니다. 판매 채널이요? 네,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매용 벌크오일도 있지만 동시에 구더스 오일스 같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매용 포장 제품으로도 판매하고 있어요. 아, B2B랑 B2C를 같이 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한쪽 시장이 안 좋아도 다른 쪽에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으니까 사업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넌주에모, 냉압착 같은 고품질 친환경 생산 방식, 부산물 활용, 그리고 도매와 소매를 아우르는 판매 채널. 이게 쿠오티의 주요 강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 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쿠오트의 이런 사업 몰래과 작품 포지셔닝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점이 뚜렷한 회사가 왜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자료를 보면 나스닥 상장 유지 조건, 그 최소 자기 자본 250만 달러를 못 맞춰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 회사를 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약점입니다. 혹시 그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지속 가능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고 사업 초기 단계에 여러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냉압착 방식이 효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이 계속 줄어들면서 나스닥이 요구하는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밑돌게 된 겁니다. 상장사로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 위기는 어떻게 넘겼다고 나오나요? 상장은 유지됐으니까요. 네, 다행히 나스닥 측에서 개선 기간,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좀 줬어요. 그 시간 동안 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조치가 바로 부채의 자본 전환이었습니다.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했다고요? 그게 어떤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빚 대신에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준 겁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준 거죠. 아, 그럼 장부상으로는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나니까 재무제표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죠. 상장 폐지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죠? 일단 부채를 주식으로 바꿨다는 건 그만큼 새로 발행된 주식이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당 가치는 떨어지겠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재무 구조가 튼튼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회계적인 조정을 통해서 장부상 숫자만 맞춰놓은 것에 가까워요. 결국은 회사가 실제로 이익을 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COT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적자 기업 상태인 거죠. 아, 아직 이익을 못 내는 회사였군요. 주가는 그렇게 폭등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가 폭등을 해석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이건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거나 펀더멘털이 갑자기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 요인, 즉 트럼프 발언으로 인한 기대감에 기댄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제 가치, 내재 가치와 현재 주가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기대감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거든요. 외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주가가 다시 급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적으로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주가 변동성 자체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네,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회사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수익 모델이 완성되지 않았고 재무적으로도 부채 문제나 상장 폐지 위기 같은 불안정성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주 급등은 이런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외부의 특정 이벤트에 대한 투기적인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는 이런 외부 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겠네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겠죠. 기회 요인부터 보면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앞서 이야기한 지정학적 반사이익 기대감일 겁니다. 만약 미중 무역 갈등이 정말 식용유 분야로 확산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회겠죠. 네, 그게 이번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동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거시적인 흐름인데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웰빙, 건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 이것도 COT에게는 분명한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넌 GMO, 화학물질 미사용, 냉압착 같은 COT의 강점들이 이런 트렌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COT에게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사회적, 소셜 환경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네,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위협 요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의 기본적인 리스크인데요. 바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아, 그렇죠. 농산물 가격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카놀라 씨앗이나 콩, 해바라기 씨 같은 원재료 가격이 날씨, 예를 들어 가뭄이나 홍수 같은 기후 변화, 혹은 경충해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 때문에 급등할 수 있거든요. 이건 환경적, 인바이러먼털 요인과 직결되죠.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COT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 이코노믹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농업 기반 사업의 숙명이네요. 피하기 어려운 리스크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치열한 시장 경쟁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식용유 시장은 이미 거대 기업들이 많다고요. 네, 카길, ADM, 번지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글로벌 곡물 메이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역사와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강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 공룡들 사이에서 COMT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가 경쟁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불리하고 아직 브랜드 인지도도 그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이게 아주 현실적인 위협 요인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접근성에서 밀리면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냉압착 기술이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냉압착 기술 자체는 분명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더 효율적인 냉압착 기술을 개발하거나 혹은 COMT의 제품과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 노력이 없다면 이 강점도 약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식품 관련 사업이다 보니 각국의 식품 안전 규제나 GMO 표시 의무 같은 법률적 규제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고요.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 그것도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 요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원자재 가격, 경쟁, 기술, 법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기회 요인으로 꼽았던 지정학적 리스크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그 미중 관계 변화요? 네, 지금은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 때문에 COMT가 주목받고 있지만 만약 두 나라 관계가 갑자기 개선되거나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기대감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적 환경 변화가 순식간에 기회를 위협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COT의 주가는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자체가 큰 리스크입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기회와 위협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COT는 웰빙 트렌드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성장할 잠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자재 가격 변동성, 거대 기업과의 경쟁,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변수라는 여러 파도와 싸워야 하는 상당히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의 COT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COT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앞으로 중요해질 가치에 부합하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터진 지정학적 사건, 즉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시장 확대의 기회와 함께 엄청난 주가 폭등을 경험했죠.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네, 잠재력과 기회가 만난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수익성 부재와 그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입니다.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과거의 상장 폐지 위기까지 겪었다는 사실은 이 회사의 기반이 아직은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가 급등 역시 회사의 내재 가치 상승보다는 외부 요인에 대한 기대감,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대박의 가능성, 즉 높은 수익 잠재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만큼 쪽박의 가능성, 즉 매우 높은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잠재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그 과정에서 외부 변수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이 상황을 따라가야 할까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할까요? 첫째는 역시 수익성 개선 여부입니다. 회사가 정말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지 구체적인 실적 개선의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의미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부채 관리 성과도 함께 봐야 하고요. 네, 결국 기업은 이익으로 말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던 미중 무역 관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게 COGT의 기회와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의 통상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도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시장 경쟁 구도 변화와 COT의 입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용유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치열한 시장에서 COT가 자신의 강점인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의미 있게 늘려나갈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 브랜드의 성장세 같은 것도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수익성, 미중 관계, 시장 경쟁력,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봐야겠군요. 네, 이번 주가 폭등은 COT라는 회사의 이름과 잠재력을 시장에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진짜 가치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 이슈에 편승한 기대감에 올라타기보다는 회사가 스스로 실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지정학적인 변수 하나가 특정 기업의 스토리에 이렇게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말 흥미로운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미중 관계의 변화를 넘어서서 좀 더 크게 보면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동맹의 구도라던가 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가 앞으로 농업 원자재 시장 전체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COT의 사례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은 예고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